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종목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종목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비한 주식사전 정보란에 이렇게 후원 링크가 있습니다. 이 후원 링크로 접속하셔서 지금까지 앵두콩님과 나그네님 그리고 7월 22일 KM옐로우님께서 이루이님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파이팅이라고 하시면서 5만원을 후원해 주셨어요. 이 소중한 후원 금액은 제가 신비한 주식사전이란 이름으로 주식 매매 기법 책을 출판하기 위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은 책을 출판하는데 사용하도록 할 거고요. 3만원 이상 후원해 주신 나그네님과 KM옐로우님께는 제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아직 방송에서 풀어내지 않은 매매 기법 자료를 이메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초심을 잃지 않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루이가 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금일 여러분들과 알아볼 종목 바로 휴림로봇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분께서 이 댓글창에 휴림로봇 물려있는데 이것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종목 분석 요청을 하셔서 제가 촬영을 하게 되었고요. 혹여나 제 영상 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 좀 분석을 요청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댓글창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댓글창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명 말씀해 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촬영을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종목 분석 요청 댓글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댓글에 감사의 인사만 영상 시청하시고 잠시나마 감사의 댓글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이 휴림로봇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리딩방 가입 유도를 위한 전화번호를 일체 수집하지 않으며 주식 강의와 정보 전달의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영상 제작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리딩방 가입 유도를 위한 영상에 2차 피해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임을 알려드립니다. 영상에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참여 많이 부탁드리고요. 휴림로봇은 저번 달까지 삼성전자가 로봇 반도체 부분에 대형 M&A 기대감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이며 4,930원 고점 형성 후 M&A 소식이 더 이상 들려오지 않자 금일 2,915원에 주가를 형성하며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A 이슈는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기대감을 모아서 단기적으로 기사화를 해서 여러 번 주가를 상승시키는 데 좋은 호재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포인트는 바로 Why? 왜라는 뜻이죠. 왜 지금까지도 아무 소식이 없느냐라는 겁니다. 삼성전자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이 왜라는 이유를 바로 재료적인 측면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지속적인 하락이나 상승하는 시점에서 그냥 이 재료만 가지고 믿고 투자하다 보니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불안에 떨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뜬 소문들도 많아요. 삼성전자에서 직접적으로 M&A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없을 뿐더러 검토를 해보겠다라는 내용들은 무수히 많이 나왔죠. 이 말 한마디의 차이가 이 주가에 개미들한테는 크게 반영이 된다는 거예요. 개미들은 기본적으로 기사화를 볼 때 헤드라인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M&A 진행 이 내용과 똑같이 M&A 진행하고 물음표 느낌표 하면 같은 내용으로 보시죠. 그런데 이 내용의 한 줄 끝 차이가 뭐냐, 첫 번째는 M&A 진행 확정적인 단어예요. 그렇지만 두 번째는 M&A 진행하고 물어보는 듯이 기사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를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말 한마디의 끝자락에 우리는 진행한다고 얘기한 게 아니고 진행하면서 한번 물어본 거다, 한번 의구심을 가져본 거다 라고 하면서 피해가요. 그래서 찌라시가 그래서 기사화가 가장 무서운 건데, 그렇다고 우리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은 뭐 미공개 정보 이런 거 주겠다, 근데 이런 거 주는 업체가 어디 있어요? 미공개 정보라는 거 말 그대로 공시가 되지 않은 내용인데 이 공시되지 않은 내용을 유튜버에서 게다가 애널리스트라는 사람들이 이 정보를 어떻게 주냐고요. 그럼 말 그대로 금융법 위반입니다. 대부분 정보 준다고 해서 보내주는 파일들이 어떤 거냐, 기사화된 내용을
본인들이 가공을 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요. 그래서 본인의 생각을 입혀서 자료를 배포해준대. 이 자료가 결국 미공개 자료가 아니고 기사화된 내용을 애널리스트의 생각을 묻혀서 자료 배포이기 때문에 이 자료 뭔가 있을 줄 알고 번호를 보냅니다. 뭐 몇 번으로 연락 주세요.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왜 자료를 영상에서 공유 못할까요? 진짜 말 그대로 그 금융법 위반 때문에? 그럴 거면 자료를 배포하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자료들, 미공개 자료들로 보내주겠다고 유혹을 해놓고 그렇다고 정보는 미공개 자료가 아닌 기사화된 내용을 그냥 PDF 파일로 해서 자료 정리해가지고 보내준 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많이 속아요. 기사도 똑같고 기사화된 내용들도 이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아다르고 어다르듯이 마찬가지로 영상에서도 자료 보내주겠다라는 사람들의 영상들 보면 번호는 엄청나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놓고 영상에선 풀어내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 여러분들에게 이전 영상 증권가 세력 이야기라고 하면서 청당 글로벌 제가 풀어드렸죠. 그 당시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 청당 글로벌 7,500원에서 8,000원 사이에 매집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이후에 주가 다시 한번 급등했고 세력의 평단가까지 계산해드리면서 세력 이야기, 이 청담 글로벌 자체가 어떤 세력에 어떤 금액으로 들어가는지까지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만약 그런 내용이라면 저처럼 이렇게 영상에서 풀어내야죠. 영상에서 풀어내지 않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나 똑같아요. 마찬가지로 기사도 마찬가지로 기사화된 내용들, 삼성전자에서 확정적인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팩트가 아니에요. 게다가 M&A를 진행하겠다고 하면서도 중간에 이 내용으로 뒤엎어지는 게 M&A 시장이고요.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거의 900원대 주가가 4,930원까지 올라갔어요. 여기 보이시죠? 900원대 주가. 그래서 기사를 확인할 때에는 여러분들 이 기사의 내용이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말을 하거나 아니면 추측성,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저렇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말들은 절대 속지를 마셔야 됩니다. 이런 기사들로 인해서 주가가 기대심으로 막 올라가니까요. 그럼 재료 분석이 가장 절대적일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장 절대적일 수 있는 건 뭐다? 차트. 차트가 절대적이고, 차트는 무조건적으로 주가가 바닥인 시점에서 차트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주가가 상승할 시점, 이런 시점에선 재료가 노출이 되고 그 다음이 다시 차트로 대응을 하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차트를 보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 포인트, 바로 주기 설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주기 설정이 왜 그러느냐? 바로 명분과 추세, 세력의 의도 해석 및 타점을 잡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상세적으로 풀어드릴 거고요. 두 번째가 캔들의 위치와 플러스 거래량, 그리고 여기서 호가를 봐야 되고요. 세 번째가 유통 물량을 파악을 해서 이 종목이 과연 세력이 어느 정도 기간을 가지고 매집을 해야 되는 종목인지를 추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 이걸 대입해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드릴 텐데, 자, 첫 번째 포인트, 주기 설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주기 설정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몇 가지를 최소 봐야 된다? 최소 세 가지 이상을 봐야 되는데, 첫 번째 주기와 두 번째 주기, 세 번째 주기가 있습니다. 마우스가 잘 안 들어요. 이해해주세요. 끊기더라도. 자, 첫 번째 주기로는 우리가 무엇을 찾아내요? 우리 월봉, 주봉, 일봉 보듯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월봉과 주봉, 일봉을 이렇게 봤을 때 이 월봉, 주봉, 일봉을 보는 이유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의미로 보냐? 바로, 아이고, 제 마우스가 잘 안 들어서 계속 끊겨요. 이렇게 마우스 쓰기가 힘듭니다. 지지와 저항을 보기 위해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지와 저항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차트가 먼저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쵸? 그럼 차트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가지고 매수를 하시나요? 내가 원하는 구간? 패턴?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명분이 없기 때문에, 명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정확한 타점에서 매수를 하고도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거나 내가 매수 타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예상치 못하게 급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다 명분이 없었기 때문에 명분 파악. 이 명분 파악이 뭐다? 바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을 가지고 파악해야 이 종목이 장대 양봉이든 윗꼬리가 달리든 간에 거래량을 보고 이게 개인이 써서 올린 물량인지 아니면 매도자가 없어서 개인들이 저것만 써도 올려 붙일 수 있는 금액대인지 확인을 해야 내가 매수할 명분이 충분하잖아요. 근데 개미들이 매도자가 없어서 장대 양봉을 세워놓고 개인들이 조금만 투자를 해서 위로 상승하는 종목이라면 이런 거는 매수할 명분이 충분히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들어오고 나가는 금액이 세력이 나간 건지 들어온 건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누누이 드렸고요. 두 번째 주기, 추세를 보는 거랬잖아요. 이 종목이 움직이는 추세에 따라 내가 돌파 매매를 할 건지 아니면 눌림목 매매를 할 건지 아니면 매집을 할 건지를 세워놓은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해석과 타점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프로파일링을 할 때에도 이 살인의 동기와 명분을 찾은 다음 이 범행 장소를 통해서 이 차트라는 범행 장소를 통해서 범인의 행동 반경을 분석을 하고 이 행동 반경을 통해서 왜 이런 의도를 가지고 범행의 텀을 두고 왜 이런 식으로 했을까라는 걸 찾아내서 타점을 맞춰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가 뭐라고 했죠? 바로 캔들과 거래량 그리고 호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이 캔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윗꼬리가 이런 식으로 발생된 캔들인데 영망치형이라고 보기에도 어렵고 그렇다고 장대 양봉이라고 보기에도 어려워요. 캔들의 모형 자체가. 그렇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 바로 이 꼬리 부분, 꼬리의 의도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캔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계기판으로 따지면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길이 비포장도로일 수도 있고 고속도로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장애물이 나타나는 게 왜 나타난지를 보고 게다가 이 캔들을 가지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보는 거예요. 이런 캔들이 나타났을 때 상승, 횡보, 하락 구간 중에 내가 어느 구간으로 베팅을 해볼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가장 뭐가 필요하죠? 연료가 필요하죠. 이 연료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거래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내가 목적하는 방향을 가기 위해서 기간이 얼마 정도 걸릴 거고 게다가 호가를 통해서는 세력들의 이 계기판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계기판에서는 어떤 거냐 속도 조절인데 일반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는 분들은 이 계기판의 역할을 그냥 준법 정신에 의거해서 운전하시겠지만 카레이서들은 연료와 내 목적하는 바퀴 수까지 가기 위해선 이 속도의 완급 조절이라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효율적으로 연료를 사용하고 효율적으로 내가 꼬린 지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기법을 하는데 이 호가상에서도 단순하게 여러분들 주가의 등락률만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도 세력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윗꼬리가 달린 캔들들은 그 의도가 이 계기판 호가 안에서도 분명히 움직이는 흔적이 있어요. 그런 걸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그게 파악이 안 되신다면 실시간으로 장중에 파악이 안 되신다면 이 호가를 제외하더라도 캔들과 거래량은 무조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캔들과 거래량을 가지고 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를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주기 설정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주기 설정을 저는 1봉과 30분 10분봉으로 볼 거예요. 보시면 1봉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우리가 해석해봐야 되는 이 윗꼬리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할 건데 이만큼 거래량이 들어오는데 생각보다 거래량 자체가 시원시원하게 들어오진 않았어요. 게다가 주가 자체가 올라간 거는 고가가 이렇게 12% 이상 상승을 했는데 말이죠. 이런 경우라면 제가 봤을 때에는 충분히 답이 나와요. 이 악성 대기 매물, 이 구간별로 악성 대기 매물 보이시죠? 이 악성 대기 매물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개인들이 따라붙게 한 다음에 밑으로 다시 한번 조정을 준 건데요. 이 의도는 제가 30분 봉을 통해서 추세로 확인해 보면 알 것 같은데 보세요. 제가 이 거래량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 항상 뭘 얘기하느냐?
거래량이 바닥을 다지고 위로 올라갈 때에는 이렇게 거래량이 솟구치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서서히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거래량이 서서히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경우는 대부분 개인들이 이곳에서 많이 물리면서 처분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빠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주가가 고점인 상태에서 추가 상승이 되려면 거래량은 어떻게 발생돼야 되느냐? 주가가 장대 양봉을 만들고 거래량 자체는 이 장대 양봉일 때, 그리고 상승 중일 때요. 주가가 상승 중이고 장대 양봉일 때는 위에 고점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거래량 자체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일봉상에서 여기 보이시죠? 이 라인에서 여기 꼭대기 부분에서 추가 상승을 했으려면 이 거래량이 넘어섰어야 된다고요. 추가적으로. 근데 보면 여기 거래량 넘치고 줄어들고 올라가고 다시 줄어들면서 밑으로 빠지잖아요. 이런 패턴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 구간, 상승 중인 구간에서 계속 올라가야 주가가 올라간다라는 뜻입니다. 왜? 이 밑에 차익 매물들, 이 밑에 차익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차익 매물들을 받아줘야 해서 거래량이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어쨌든 지금 30분 봉으로 봤을 때 이 거래량 자체가 올라간다? 뭐다? 이거는 테스트 물량이다. 그래서 테스트 물량이기 때문에 세력의 매집은 조금만 이루어지고 이 물량들이 개인들의 악성 대기 매물로 쏟아지고 주가를 세력이 받쳐주지 않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두 신규 진입한, 급등을 하자 신규 진입한 개미들이 받아준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런 십자형 캔들과 비석형 캔들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테스트 물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10분봉 봐도 의도 자체는 똑같아요. 여기서 세력이 물량을 조금 매집한 거예요. 살짝 매집하고 이 거래량 넘치는 부분들은 개인들이 모두 받아내면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물량을 떨어지지 않게끔 받쳐놨기 때문에 올라간 거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세력들이 이 물량들을 모두 받아내게 된다면 문제가 뭐냐? 나중에 매도를 할 때 힘들어지거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 개인들이 이 구간별로 따라붙어서 물량을 해소해주면 이렇게 다시 조정을 줄 때 손절이라는 거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가는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하죠?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고점에서 물린 개미들이 저점을 향해 던지고 세력은 저점에서 사서 나중에 고점에서 던져버리면 수익을 내기 때문에 일석이조. 개인들이 물량을 처분해주고 본인들은 그 물량들을 나중에 받아내면서 많은 금액을 산 다음에 나중에 금액을 크게 띄웠을 때는 그때 개인들한테 처분하고 나가는 방식. 일석이조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물량이, 이런 테스트 물량이 나왔다라는 건 조금 아직은 살짝 시기상조한 것 같아요. 왜냐? 횡보 기간이 없어요. 횡보 기간이 없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집 기간이 좀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그 매집 기간이 얼마나 소요가 되느냐? 이 종목 자체가 이게 세 번째 포인트예요. 세 번째 포인트. 이 종목 자체가 시가총액이 4,774억이죠. 보세요. 자사주하고 대주주 지분 포함해서 고정 물량이 6.34%입니다. 6.34%. 그럼 90% 이상이, 넉넉 잡아 93% 할게요. 93%. 그럼 93%가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4천억이 유통되고 있죠. 이런 유통 물량이 큰다라는 건 최소 일반적인 세력들 입장에서는 6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바닥을 찍고 지금 현재에서 매집 기간도 없이 급등을 시킨다? 이거는 조금 시기상조하다고 볼 수 있어요. 게다가 지금 이 맞고 떨어진 시간 날짜 기준으로 급등을 시켜도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으로서는 함부로 매수를 했다가 물리는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어 관망을 하셔야 되고, 이런 경우에는 주가가 2,500원 이하를 뚫고 내려오느냐, 이 포인트를 봐서 매집의 시점을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으로서는 이 주가가 완벽하게 자리 잡은 게 아니라서 횡보 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빠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선은 2,500원의 포인트를 가지고 보신다면 무작정 떨어진다고 매집하는 게 아니고 2,500원에서 주가가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이 밑으로 뚫고 내려왔을 때 다음 매집의 포지션으로 관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지금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매수하지 마시고
기다리셔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셨죠? 자,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루이였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